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 기기의 5번째 과목입니다. 직류기, 변압기, 유도기, 동기기를 지나 이제 마지막 정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류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냐면은 우리가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배웁니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그냥 대략 암기할 사항만 있습니다. 암기만 몇 개 하면은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정류기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정류기 파트는 저와 개인적으로 좀 사연이 많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산에듀에서 같이 강의하고 있는 최종인 원장님 그리고 이재현 원장님이 저랑 같은 대학교 나왔거든요. 같은 대학교에서 랩실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제가 다닌 학교는 이제 이렇게 2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연구실을 하나씩 선택하게 됩니다. 전기과에서도 연구실을 하나씩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만난 랩실, 연구실이 바로 이 전력 전자 랩실이었습니다. 즉 반도체 소자들을 이용해서 대전력을 제어하거나 모터 같은 거를 제어하거나 하는 랩실이었는데 거기서 바로 만나게 됐죠. 이 전력전자와 관련된 것들은 아주 재밌습니다. 눈에 딱 일단 보이면서 납땜 같은 거,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을 이용해서 이 작은 전력 혹은 큰 전력들을 제어하는 과정들은 아주 매력 있게 다가오죠. 하지만 때로는 너무 작은 소자들이고 실제로 구동되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이상이 있는지 또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정류기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이 정류기라고 하는 이름부터 조금 낯설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전력 소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력 에너지를 어떻게 바꿀 건가 이런 것이 주 논의가 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과 그 다음 시간 2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류기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어떤 게 떠오르냐? 정수기라고 하는 게 떠오릅니다. 정수기가 뭔지 아시죠? 정수기는 무엇을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정수기는 지저분한 물을 넣었을 때 필터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작용을 통해서 깨끗한 물을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정수기입니다. 그렇죠? 이 정수기는 물을 깨끗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류기는 그러면은 뭘 깨끗하게 할까요? 정수기는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건데 정류기는 전기를 깨끗하게 합니까? 맞습니다. 전기를 깨끗하게 하는 기기가 바로 정류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류기를 알려면 이 정수기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물고기 잡아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속칭 통발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게 되는데요. 통발은 이런 원리입니다. 여기 안에다가 물고기의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 통발 속으로 물고기가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입구는 이렇게 좁고 그 다음에 출구는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물고기가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올 수는 있으나 나가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잘 들어왔는데 이 반대편으로는 못 가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딱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속칭 통발 이렇게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작용을 이용하는 것은 물고기의 어떤 원리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까? 이건 우리가 일종의 일방성이죠. 너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는 있으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잘 못 간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낚싯바늘 같은 경우도요, 보면은 이렇게 낚싯바늘 끝에가 탁 날카롭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죠? 들어갈 때는 네가 쉽지만 나올 때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류기는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도체 중에서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과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그 물질들이 있는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반반씩 접합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N 접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가 소자를 다이오드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자, 여기 P형과 N형이 있게 되는데 P형은 일종의 이렇게 구멍이 조금 뚫려 있고요. 이 N형에서는 오히려 과잉된 전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N에서 P 쪽으로만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일방적 특성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교류라고 하는 거를 직류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P형에서 N형, N형에서 P형으로 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는 전류는 어디로 흐른다는 걸까요? P에서 N으로 흐른다는 거겠죠.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류와 전자의 방향은 반대라고 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보지 마시고.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다이오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P형, N형일 때 기호로 나타나게 되면은 마치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화살표로 자, 이렇게 딱 표현하게 되면은 아, 이게 P형 반도체고 이쪽이 N형 반도체구나. 즉,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걸렸을 때 전류가 흐르는구나라고 하면서 여기 다이오드에다가는 왼쪽에는 플러스를 걸고 오른쪽을 마이너스 걸게 되면은 자, 이거는 신기하게도 도체가 됩니다. 즉 전류가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화살표 모양이 아닌 역방향, 즉 이쪽을 플러스를 걸고 이쪽을 마이너스를 걸게 되면요. 이때는 우리가 부도체가 됩니다. 부도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는 전기가 통하고 이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고. 여러분 구리전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전기가 계속 통하죠. 그런데 이 반도체는 이럴 때일 때는 통하고 이럴 때일 때는 통하지 않는 재미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만 전기가 통한다고 해서 이름이 반도체죠. 세미컨덕터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반도체 이론 나와 있어요. 반도체로 대표적으로 규소, 게르마늄, 셀렌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 한번 표 보죠.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N형 반도체로는 주로 우리가 안티몬, 비소 같은 걸 사용하고 P형 반도체는 우리가 인디움, 붕소, 알루미늄 같은 걸 이용하게 됩니다. 원자가가 N형 반도체는 5고 P형 반도체는 3이에요. N형 반도체에서 반송자, 누가 전자를 옮기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과잉된 전자가 옮기게 되고요. P형 반도체는 구멍이 뚫려 있다고 했죠. 이거는 우리가 정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멍이 바로 반송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 공, N, 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P, 공, N, 자. 피곤할 땐 자. 피곤한 자. 피곤할 땐 자. 피곤엔 자. 피곤에는 뭐라고요? 피곤할 때는 술이라고요? 아니요. 피곤할 때는 뭐라고요? 자. 피곤엔 자가 됩니다. 밑에 그림 보시게 되면은 다이오드의 구조를 나타내면서 일대의 순방향 접속과 역방향 접속을 설명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고 순방향일 때는 전기가 통하고 역방향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에노드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를 캐소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에노드, 캐소드. 원래 캐소드의 알파벳은 정확하게 C입니다. C인데 왜 K를 사용하게 되느냐? C가 캐패시터의 C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A, K로 합니다. 전류는 A에서 K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정류기가 됩니다. 어떻게 정류가 되는지는 요 다음 강의 때 제가 설명하게 될게요.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전력용 반도체 소자가 있게 돼서 첫 번째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얘는 플러스 걸고 마이너스 걸면 무조건 도통하게 돼요. 그래서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무슨 스위치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은데 즉 여기 이렇게 직류 전원이 있게 되고 여기 다이오드가 있게 되는데 이 다이오드가 있는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뭐 직류 전구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불이 켜지는 겁니다. 여기 플러스를 걸고 마이너스를 걸게 되면 항상 도통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딱 스위치 소자를 놓는 이런 작은 소자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거는 제 그냥 새끼손톱, 엄지손톱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다리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소자를 우리가 SC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가 에노드고요. 이쪽이 캐소드고 바로 여기가 문을 열다라고 할 때 그 문인 게이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얘는 어떨 때 도통하게 되느냐? 다이오드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도통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고 그 다음에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전류를 흘려줘야지 도통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게 되면은 켜진다고 해서 턴온이라고 하게 됩니다. 턴온이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걸고 여기다가 플러스 전류를 걸게 됩니다. 게이트에다가 신호를 주면 됩니다. 근데 이걸 끄는 거는 조금 귀찮아요. 턴 오프. 이거를 소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자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게이트에서 신호를 딱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건 게이트의 신호 끊어도 한 번 도통하기 시작하면 계속 도통합니다. 이거를 턴오프하는 방법은요.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거나, 그러니까 턴오프 하려면 첫 번째 역전압을 걸거나 반대로 전압이 걸리거나, 이 두 번째는 얘가 전류가 턴 온 상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전류가 있습니다. 그 전류가 바로 꺼지면 돼요. 그 전류를 우리가 유지 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원 같은 데서도 강의를 개설하려면 최소 인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한두 명 학생들이 있는데 강의가 개설될 수는 없으니까, 우리 학교 같은 데서 대학교에서도 강의 개설하려면 최소 6명 있어야 된다, 뭐 7명 있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최소 수강 인원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거보다 많으면 상관없는데 그거보다 적으면 그냥 폐강이 되는 거죠. 그냥 에이 문 닫아자. 문 닫아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일정 전류보다 더 작은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예 그냥 꺼지게 됩니다. 스위칭이 더 이상 안 되게 돼요. 다시 켜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걸고 그 다음에 게이트에다 전류 흘려야 돼요. 그래서 그 전류를 우리가 hold current라고 해서 유지 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SCR의 특성 이렇게 나와 있게 돼요. 자, 뭐라고 나와 있게 되느냐? 1번 역저지 3단자다. 역저지. 거꾸로 가는 거는 저지하죠. 이건 역저지 2단자고 역저지 3단자죠. 단자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그리고 아크가 생기지 않으므로 열의 발생이 적다. 이건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세 번째, 과전압에 약하다.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죠.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의 전압 강화가 작다.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 거의 도체와 가까우니까 양쪽에서의 전압 강화, 떨어지는 전압이 작다는 얘기예요. 5번에 게이트 신호를 인가할 때부터 도통할 때까지 시간이 짧다. 여기서 신호 야 켜! 할 때부터 완전히 켜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게 됩니다. 이게 기계적인 스위치가 아니라 이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죠. 6번째, 역률각 이하에서는 제어 불가능하다. 두 번째, SCR의 턴온 조건. 어떻게 해야지 턴온 조건이 되느냐? 첫 번째, 양극과 음극 간의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의 전압이 인가된다. 플러스 걸고 마이너스 걸는데 엄청나게 센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기 태우겠다는 거예요. 강제로 문 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문 여는 방법, 뭐 한 자동차가 와서 그냥 문을 부딪혀버린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정상적이진 않은 거죠. 두 번째가 정상적인 거예요. 게이트에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를 인가한다. 여기서 레칭 전류, 딱 신호가 들어갈 수 있게끔 켜질 수 있는 전류의 신호를 인가한다. 그 전류를 우리가 레칭 전류라고 하는데 그 전류를 인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 SCR의 턴 오프 조건. 얘가 꺼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에노드의 극성을 불허한다. 에노드, 여기가 캐소드 게이트라고 했잖아요. 극성이 반대가 되면 된다. 두 번째, 유지 전류 이하로 전류를 흘리게 된다. 네 번째, SCR 관련 용어 보죠. 턴온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게이트의 전류를 통해서 전류가 완전히 도통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턴온 시간, 레칭 전류, 게이트에 흘려야 되는 최소 전류, 유지 전류, SCR이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류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SCR은 뭐냐면은 자기가 켤 수는 있어요. SCR은 턴온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게이트에서 신호를 넣은 것으로. 하지만 턴 오프는 안 됩니다. 턴오프는 내가 임의대로 끌 수는 없어요. 막 역전압이 걸리거나 그래야지 꺼지는 거니까 자연 현상에 의해서, 어떤 현상에 의해서 턴오프가 가능하지 임의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럼 보완하는 게 어떻겠냐. 턴온도 되고 턴오프도 되는 건 없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GTO입니다. 자, 말해볼까요? GTO. 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소호가 가능하다. 자, 자기 소호 따라해보죠. 자기 소호가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문을 열 수도 있고 내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SCR은 자, 방문으로 얘기하자면 다이오드는 그냥 방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항상 열려 있어요. 반대편은 안 돼도. 이 게이트는 뭐냐면은 문을 열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닫을 수는 없어. 근데 여기 GTO는 뭐냐면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닫아줄 수도 있어요. 자기 소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타 소자, 자기 소호가 가능하다.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역저지 3단자 소자이고 초퍼, 직류, 스위치 등에서 사용하고 3번에 자기 소호 기능이 있다. 밑줄. 자기 소호 기능 소자. 밑줄. 다음에 트라이액은 양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다 단방향이에요. 한쪽으로만 가게 되는데 트라이액은 이렇게 방향이 양쪽으로 있어요. 양쪽으로 있으면서 게이트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러면은 화살표가 양쪽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교류를 제어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교류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소자고, 이거는 영어로 트라이액이라고 합니다.
뒤에 AC가 붙게 되면은 교류, 화살표가 양쪽으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3단자예요. 근데 그냥 하나, 둘, 세 개가 아니라 양방향이에요. SCR은 역저지예요. 역저지 3단자. 이거는 양방향 3단자 소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전력용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서 모스 FET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면은 IGBT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타 반도체 소자들 쭉 있게 되는데 뭐를 좀 많이 볼까요? 여기 맨 위에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 정전압 회로에 사용하는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항복 전압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복 전압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떨 때 이용하게 되냐면은 한번 보죠. 여기 만약에 직류 전원이 있는데 한 12V라고 한번 해보죠. 12V라고 하고, 자, 여기 12V로 돌아가는 뭐 그냥 막 CPU 같은 게 있다고 한번 해보죠. 한 5V라고 해보죠. 5V. 5V로 돌아가는 CPU가 있어요. CPU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소자예요. 그런데 5V에서 만약에 전압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 이 CPU가 크게 고장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다이오드를 하나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이쪽으로 전류 흐르나요? 근데 이렇게 흐르나요? 안 흐르죠?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다이오드가 그냥 다이오드가 아니라 이렇게 빗금을 쳤어요. 이거는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너 다이오드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만약에 제너 다이오드가 6V다라고 하게 되면 6V일 때 웬만하면 그냥 바로 역으로 통과시켜버려요. 원래 다이오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반대로 전압 걸리게 되면 얘가 죽을 때까지, 터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전기 막아버려요. 안 돼! 하는데 얘는 웬만하면 전압이 조금만 높아지더라도 그냥 들어오세요. 그럽니다. 그럼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까? 전압이 한 5V 정도까지는 안 흐르는데 6V 정도 됐을 때는 그냥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 전압이 생겼을 때 뒤에 후미단에 있게 되는 더 중요한 애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무슨 특성이라고 하느냐? 항복 특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경기하다가 우리가 이제 질 것 같다 하면은 항복하잖아요. 항복 특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전압, 일정한 전압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제너 다이오드가 됩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반도체의 특성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2, 3 다 맞게 되는데 4번에 불순물이 섞이면 저항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불순물이 섞이면 저항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반도체 제작 공정 중에서 도핑이라고 해서 불순물을 더 집어넣는 과정이게 됩니다. 2번, 진성 반도체인 사가의 실리콘에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첨가하는 거, N형은 안티몬, 비소인 이런 거 넣어야 되겠죠. 답은 4번 안티몬입니다. 3번, P형 반도체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P형이냐 N형이냐 할 때 3가 아니면 5가 있었어요. 그렇죠? 1번에 불순물은 4가의 원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불순물은 4가가 아니라 3가의 원소를 사용합니다. 4번, P형 반도체의 전기전도의 주된 역할을 하는 반송자는 무엇인가?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피곤N자. P형은 정공이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P공N자. 답은 4번 전공. 5번, PN 접합 다이오드의 대표적인 작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류작용. 전류를 한쪽으로만 흘릴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거죠. 6번, 다이오드의 정특성이란 무엇을 말하게 되는가? 정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4번, 직류 전압을 걸었을 때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정특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7번,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다이오드는 무엇인가? 제너 다이오드, 정전압 특성 가지고 있다고 했죠. 8번, PN 접합 정류 소자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PN 접합 정류 소자, PN 접합 다이오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 순방향 및 역방향 전류가 모두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저 앞에서 부성저항 특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도체는 내려간다고 했었죠. 그렇죠? 저항이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역방향은 순방향은 온도가 높아지면 전류가 역방향은 관계가 없죠. 역방향은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9번, 게이트의 신호를 전류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저항이 감소하니까 전류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죠. 9번, 게이트의 신호를 가해야만 동작되는 소자는 SCR입니다. 10번, 다음 중 SCR의 기호는 뭐냐? 다이오드에다가 문 달린 거. 답은 2번. 11번, 역저지 3단자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냐? SCR. 12번, SCR의 특성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번에 정방향 및 역방향의 제어 특성이 있다? 아니죠. 정방향만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역방향은 무조건 막아버리죠. SCR은. 무조건 막는 거예요. 3번이 잘못된 얘기죠. 13번. 통전 중인 사이리스터를 턴 오프하게 하려면, 이거 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노드, 캐소드 역방향 전압을 걸거나 유지전류 이하가 되거나.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유지전류 이하가 된다. 14번. SCR에서 게이트 단자의 반도체는 어떤 형태가 되는가? 우리가 PN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P형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고 여기가 P형 반도체가 됩니다. 게이트는 P형 반도체가 됩니다. 15번. 다음 중 자기 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소자? 내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 12번의 GTO고요. 16번. 다음 중 다이약의 기호는 무엇이냐?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소자를 우리가 다이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양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뭐가 붙어요? AC가 붙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17번. 대전류 고전압의 전기량을 제어할 수 있는 자기 소호용 소자는 IGB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8번. 트라이액의 기호는 뭐냐? 트라이액 뒤에 AC로 끝났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걸 찾는데 트라이액, 3개를 3단자짜리를 고르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19번.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양방향 소자는 양방향 소자 뒤에 AC가 붙으면 된다고 했죠. 답은 3번이죠. 20번.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의 SCS. 이거는 4단자 사이리스터입니다. 21번. 다음 설명 중에서 트라이액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 물어봅시다. 2번에 교류의 위상 제어용으로 사용되며 직류는 제어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트라이액은요, 직류, 교류 모두 다 제어 가능하게 됩니다. 양쪽으로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대표적인 이 반도체 소자들, 즉 정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어떻게 전기가 그러면 교류에서 직류로 바뀌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